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심각한데요. 당장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동부 해안과 플로리다 등 해안가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수면 상승은 무엇인지,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해수면 상승이 어떤 뜻일까요? 말 그대로 바닷물 높이가 좀 오르는 것을 말할까요? 네, 해수면 상승이라는 건 일단 바닷물이 증가하거나 또 혹은 지역적인 구조적 움직임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전 세계 해수면은 20세기 동안에 평균 15cm 상승을 했고요. 해수면은 현재 연간 3.3mm의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이것은 거의 2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2도 상승으로 제한된다면 세기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최대 60c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만일 기온 상승이 2도를 넘는다면 해수면 상승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당장 탄소 배출량이 제로로 떨어진다고 해도 지구의 뜨거운 기온이라든가 해양의 열 함량으로 인해서 해수면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바다는 탄소 배출에서 대기에 갇힌 열의 90% 이상을 흡수를 하고요. 또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과도한 열을 흡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세계기상기구는 2023년 기온 연료 보고서에서 지난 8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으며 지난 10년 동안 해수면 상승 추세가 1990년대의 2배를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1990년대 해수면이 매년 2.1mm씩 상승한 데 비해서 최근 10년에는 1년에 4.4mm, 2020년 이후에는 1년에 5mm씩 높아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바닷물의 높이가 오르고 있는 건데요. 또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세기 말에 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경우에는 최대 55cm 상승할 것이며 현재까지 탄소를 배출하고 산다면 최대 1.01m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보고서는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는 세기 말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이번 세기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해양기후 예측센터의 2023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동해 해수면은 평년보다 6.5cm 높았고요. 황해는 평년과 비슷했는데요. 1993년에서 2023년 동안 전 지구 평균 11월 해수면은 10년에 3.5cm씩 상승하는 추세인데 반해서 동아시아 해역은 10년에 3.6에서 5cm씩 상승하는 추세이고요. 그중 동해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좀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요, 바닷물의 온도가 오른다는 것, 또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건데요. 지구는 산업혁명 이후 기온이 계속 상승해 왔는데 이에 바다의 온도도 0.76도씨 이상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물은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해수면 상승을 가져오죠. 그리고 둘째는 전 세계 빙상과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린란드 빙상은 2003년에 비해서 4배나 더 빨리 녹고 있고요. 현재 해수면 상승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IPCC는 세기 말까지 그린란드가 전 세계 해수면의 높이를 최대 27cm 높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최대 28cm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요. 이 외에 해수면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은 자연적인 지질학적 과정과 함께 대수층에서 물을 퍼올린 인간들의 행위로 인해서 육지가 가라앉는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만은 해수면 상승이 매우 빠르게 가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과도한 석유와 물을 파올림으로써 육지가 가라앉기 때문이랍니다. 해수면은 전 세계적으로 균일하게 상승하지는 않는데요. 일부 해안 지역은 이미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의 전 세계 높이는 고르지 않고요. 또 물의 높이는 거대한 해류와 우수한 풍향과 같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해수면 상승 속도는 열 팽창이나 해안 침식, 육지 침하 또는 반등 여부와 같은 인간 및 기후주도 변화 외에도 해류라든가 풍향 등의 요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수면이 좀 상승하게 되면은 이 해안지대 시설 등이 좀 잠기게 되고 또 이 부분이 경제적 피해까지 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의 타티아나 플라토바 교수팀은 2024년 1월 19일 과학저널 사이언틱 리포트에서 온실가스가 줄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서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연구팀은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 배출되는 시나리오와 함께 유럽에서 2015년 이후 새로운 해안 보호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2100년까지 유럽 27개 지역에 대한 해수면 상승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온실가스의 현재 추세로 계속 배출될 경우 해수면 상승이라는 경제적 피해가 2100년까지 유럽에서만 127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액수는 영국과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1.26%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의 영향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베네토 지역은 손실이 지역 GDP의 20.84%, 에밀리아 로마냐는 10.16%, 폴란드 포모르스키에는 9.58%에 달하는 등 대부분 경제적 손실이 해안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